아스날이 첼시를 잡고 1위를 복귀하자마자 맨시티가 다시 확 끌어내려버렸습니다. 나와 임마 내 자리야 하는 거죠.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하면서 상대도 안되고 3대0으로 승리하고 홀라는 역사를 쓰는 35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젠 40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골도 대단한데 메시, 호날두는 도대체 50골, 46골, 스페인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확실히 6위 유지를 목표로 남은 4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리버풀이 토트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홈으로 풀럼을 초대해서 승리하고 토트넘과 승점 차를 5점 차이로 더 벌려놨습니다. 혹시나는 개뿔. 현재로서는 자력으로 6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브라이튼이 3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 금요일 새벽에 홈에서 맨유와 붙게 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없다면 맨유를 미친듯이 응원해야 합니다. 브라이튼이 맨유를 잡아버리면 하필 미토마가 있는 팀이라서 더 쓰디쓴 마음이 들 듯합니다. 어차피 맨유도 급하거든요. 3위와 4위는 데미지가 큰 차이가 없고 5위와 6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4위와 5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챔스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니까요. 리버풀이 4점 차까지 쫓아와 있고 남은 경기 전승을 하면 그 사이 맨유도 수비가 구멍이라서 전승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맨유는 남은 6경기에서 3승을 거둬야 4위가 확정이 됩니다. 자, 맨유 파이팅. 자, 이렇게 각 순위에 타이틀이 걸려있는 우승,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강등, 이 부분은 3주 정도까지는 매우 치열할 상황입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까지 결승전이 될 듯합니다. 여기서 의외로 편안한 팀이 한 팀 있습니다. 첼시죠. 첼시는 현재 12위, 강등될 리도 없고 유럽 대항전 출전할 리도 없고 팀도 정비도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지금 순위 그대로 머물면서 편안할 상황입니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자체가 없어요. 다음 시즌 감독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포체티노 검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첼시는 지금부터 좋은 성적 거두면 10위까지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첼시에서 활약했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다음 시즌에 첼시 우승 도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팬 여러분께 첼시가 다음 시즌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6년 전에도 첼시는 형편없는 시즌을 보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10위였을 것이다. 조세 무리뉴, 거스 히딩크가 떠나고 안토니오 콘테가 왔던 게 기억난다. 루벤 로프터스 치크와 타미 아브라함과 같은 젊은 선수들도 팀에 합류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펩 과르디올라, 위리겐 클롭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따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말은 토트넘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말과 그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첼시가 10위를 했는데 다음에 우승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년도에 7위를 했는데 토트넘이 다시 어떻게 4위를 해? 라는 말과도 비슷한 듯 합니다. 파브레가스는 립서비스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 말대로 첼시는 2015-2016 시즌에 10위가 되었습니다. 2014-2015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10위까지 추락하고 난 후에 다시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콘테 감독을 데려와서 이뤄낸 거죠. 그건 그때 캉테 한 명 데려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첼시는 12명이 뛰는 반칙팀이 됐으니까요. 자, 그 해에 성적이 좋지 않다고 그게 쭉 이어진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첼시는 다음 시즌 강한 스쿼드를 구축하고도 치룰 경기가 매우 적습니다. B클럽들은 유럽 대항전을 치르게 되는데 첼시는 그냥 리그만 소화하다가 중간에 카라바오컵, FA컵만 소화하면 됩니다. 선수 퀄리티에 맞게 전술이 나온다면 경쟁팀은 초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체력이 만땅이 될 테니까요. 첼시를 무시할 팀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토트넘 올해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해도 다음 시즌도 추락할 거라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트넘도 좋은 감독, 제대로 된 선수 영입 진짜 딱 한 명만이라도 한다면 강해집니다. 토트넘은 정식 감독 하나 없다고 해외 언론들이 다음 시즌 새로운 베스트 라인업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감독 영입 찌라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헷갈려 진짜. 그만. 자,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사비 알론소가 토트넘 호스퍼 차기 감독의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알론소가 1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론소가 이룰 거 다 이룬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는 것은 알겠고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41살 초보 감독. 그런데 레버쿠젠을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올려놓은 감독, 올 시즌 리그 순위 6위. 자, 이런 식으로 감독 선임했다가는 산투골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을 오고 싶어하는 감독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명장이 와도 안 되는 팀, 단장도 없는, 레비를 믿고 올 수도 없고, 포체티노 감독이 당시에 리빌딩을 하면서 팀이 커왔던 것이고, 지금은 몸값 높은 선수들이 있고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아스날전을 보니까 득점을 하거나 실점을 할 때 선수들이 다들 둥글게 모이면서 정신무장을 하는 장면들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토트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토트넘은 경기력도 따로 놀고 있지만 득점을 하거나 실점을 해도 그렇게 원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토크스포츠는 한 토트넘 팬에게 전화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이 리그 4위 이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선수단 중 남겨둬야 할 선수는 몇 명인가? 질문을 받은 팬은 주저없이 단 2명뿐이다. 이 2명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많이 분노하긴 했나봐요. 다 갈아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돌발 상황으로 이어진 답이 다이어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라면서 과격한 발언을 해서 매체 진행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방송을 다이어가 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선 토트넘이 원팀이 되기 위해서 선수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낼 선수들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지 팬의 말처럼 남기고 싶은 선수가 없다고 하니 참 문제죠. 우선 임대 선수들 그럼 다 보내야죠. 랑글레, 단주마 2명뿐이네요. 그리고 모우라, 요리스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커로도 도움이 안 될 선수 다이어, 산체스, 탕강가, 사르 정도일 듯 합니다.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비수마가 그래도 있었다면 전력에 도움이 될 텐데, 비수마는 다음 시즌에 만나야 하고, 다행이죠. 콘테한테 바보 취급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벤탄쿠르는 11월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토트넘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드필더가 스킵, 호이베르, 비수마밖에 없다면 다음 시즌도 답 없죠. 그래서 이강인 링크가 나고 있던 거고요. 레스터시티, 메디슨은 다른 곳에서도 러브콜이 있기 때문에 감독, 단장도 없는 토트넘의 올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이라면 비싼 메디슨보다는 잠재로 높은 이강인이 더 낫다고 보겠죠. 이강인은 커뮤니티 투표를 보니까 토트넘에 오면 좋겠다는 응답이 1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스톤빌라 6%보다는 높아서 의외였지만 토트넘을 징하기도 싫어하긴 하네요. HITC에서는 알론소가 토트넘 감독이 됐을 때 새로운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매우 이색적입니다. 우선 호이베르가 센터백 중앙을 맡고 요리스가 아직까지 있다네요. 그리고 페리치를 빼버리고 포로가 왼쪽을 맡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2선으로 내려오고 히샬리송이 공격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비수마가 복귀를 합니다. 라인업 토트넘 희망이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요. 왼쪽은 완전 털리게 될 것 같은데요. 뭘 봐도 올 시즌과 비슷한 실점이 될 듯 합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토트넘은 센터백 영입과 미드필더 영입이 필수입니다. 랑글레 임대 끝내고 산체스, 로든, 탕강가 떠나보내면 이 정도는 충당되잖아요. 오히려 챔스 진출을 못하게 되고 유로파리그도 간당간당해서 원하는 선수들이 안 오고 싶어 할 겁니다. 히샬리송 토트넘과 사인한 이유가 토트넘이 챔스 진출해서라는 거 기억하시죠? 토트넘 다음 시즌은 누가 오기는 할까요? 애를 써보려고 할수록 말문이 막히네요. 새로운 소식, 희소식이 너무 없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좀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